절대의 견과류는 더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신장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한 종류의 견과류가 사실은 신장을 조금씩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 이상이 영양이 좋다고 믿으며 매일 한 가지 견과류를 드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관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은 바로 아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찌르듯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약해지고 하루하루 해독 능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여전히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한 줌의 견과류를 좋은 습관이라 믿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쉽게 처리하던 성분들이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작지만 인, 칼륨, 옥살산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런 성분이 서서히 쌓여 신장이 매일 더 무리하게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20년 넘게 진료해온 김서윤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견과류만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모든 견과류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견과류가 노년의 신장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가장 많이 손상시킬 수 있는 견과류 3가지. 신장에 비교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 3가지. 올바른 섭취 방법. 먹는 시간. 적절한 양. 우리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견과류에 훨씬 더 민감해질까요? 어르신 여러분, 작은 견과류 한 종류가 왜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신장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장은 몸속의 정교한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80의 혈액을 조용히 걸러내며 독소, 과도한 염분, 노폐물을 제거하고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심장과 뇌 모든 장기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필터가 젊을 때처럼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20년을 사용하면 필터 구멍에 찌꺼기가 쌓이고 점점 좁아지며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신장 속에 아주 작은 여과 구멍, 즉 사구체가 점점 약해지고 굳어지며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점은 이 과정이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경고도 없습니다. 그러다 혈액 속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런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다리 부정과 눈꺼풀 부기, 야간요 증가, 거품이 오래 지속되는 소변. 그때는 이미 필터가 상당 부분 막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인, 칼륨, 옥살산처럼 배출이 까다로운 미네랄이 많은 음식은 신장을 더 빠르게 과부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노년의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 건강에는 특히 위험한 사지 성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노화로 신장의 필터 기능이 약해졌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견과류가 몸에 좋은가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을 무리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장내과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지 성분군이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축적되어 신장을 조용히 과부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입니다. 인은 뼈와 치아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입니다. 그 결과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더 빨리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치가 높아지면 부정맥을 일으키고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69세 이상호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에 좋다고 믿고 매일 견과류를 드셨지만 입원 당시 혈중 칼륨 수치가 매우 높았고 어지럼증과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보이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먹은 것이었지만 신장이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는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볶은 견과류나 양념 견과류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붙잡고 혈압을 올리며 고혈압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요인입니다. 넷째는 옥살산입니다. 이는 신장 결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단단한 결정이 만들어지고 오랜 기간 축적되면 결석이 되어 염증과 신장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료했던 73세 박순자 어르신도 기억납니다. 피부에 좋다는 이유로 3년 동안 매일 아몬드를 드셨고 결국 큰 신장 결석과 여과 기능 저하로 입원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는 견과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가장 위험하고 어떤 견과류는 비교적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먼저 피해야 할 신장을 가장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60세 이후의 신장은 점점 약해지는 필터와 같고인 칼륨, 나트륨, 옥살산 같은 성분이 조용히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남았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슈퍼푸드라고 홍보되는 견과류라도 노년층,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장 건강에 가장 좋지 않다고 보는 3가지 견과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셀레늄의 왕이라고 불리며 갑상선과 항산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함입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 셀레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알을 매일 장기간 섭취하면 셀레늄이 체내에 축적되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김영철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을 듣고 매일 브라질너트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탈모와 피로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고 혈액 검사에서 셀레늄 수치가 정상의 거의 3배로 확인되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함량도 높아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토양에서 자연 방사성 원소가 미량 축적될 가능성도 있어 고령자가 장기간 자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아몬드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피부와 심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에서는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단단한 결정을 만들고 있는 신장 결석의 기초가 됩니다. 결석은 통증뿐 아니라 신장 조직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기능 저하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최정희 어르신은 피부 관리를 위해 2년간 매일 아몬드 30알이 드셨습니다. 어느 날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신장에 큰 결석 2개가 발견되어 내시경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아몬드도 더 이상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땅콩입니다. 가장 익숙하지만 잘못 먹으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플라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은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기 쉬우며 이 독소는 장기간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금입니다. 시중의 대부분 땅콩은 소금이나 양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체내 수분을 증가시키며
고혈압은 신장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청주의 72세 한상호 어르신은 매일 밤 막걸리와 함께 소금 땅콩을 드셨습니다. 수십 년 후 신장 기능은 38%까지 떨어졌고 혈압은 항상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정리하면 노년의 신장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브라질 너트 과도한 셀레늄과 높은 함량 아몬드 옥살산으로 인한 결석 위험 땅콩 아플라신과 높은 연분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비교적 안전하고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면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견과류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위험한 견과류를 듣고 이제는 견과류를 모두 끊어야 하나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 적절한 양,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교적 안전하고 적당히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이 더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신장이 빠르게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가 신장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피칸에는 감마토코페롤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여과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견과류에 비해 인과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노년의 신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하루 5에서 7알 정도 무가당 제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둘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신장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식품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알파리올렌산이 풍부해 강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염증은 신장이 섬유화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호두는 혈중 지질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단, 기름 함량이 높아 쉽게 산패될 수 있으므로 밀폐하여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하루 3에서 4알이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일반적인 간식용 견과류라기보다 기능성 식품에 가깝습니다.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이 매우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 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곧 신장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단, 반드시 갈아서 섭취해야 합니다. 통째로 먹으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하루 1에서 2큰술 정도를 요거트나 죽게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비교적 안전한 선택은 피한 강한 항산화 작용과 낮은 이남량 호두 오메가3을 통한 항염 효과 아마씨 리그난과 식이섬유로 혈압과 혈당 조절 지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과하게 먹거나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피칸, 호두, 아마씨처럼 비교적 좋은 선택이라도 잘못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음의 5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견과류는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첫째, 아침이나 오후에 섭취하고 잠들기 전에는 절대 피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몇 시간 뒤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소화 기능이 활발하고 신장의 배출 기능도 더 원활합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위험합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소화가 느리고 밤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미네랄이 더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최대 한 줌 약 20에서 30g이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많은 인과 칼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피카는 5에서 7알, 호두는 3에서 4쪽, 아마씨는 1에서 2 큰 술이면 충분합니다. 적당하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셋째,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견과류는 건조하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옥살산이 쉽게 결정화되어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는 약 200ml의 물을 함께 마시고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5에서 2리터 정도가 적절합니다. 단, 중증 신부전으로 수분 제한을 권고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넷째, 약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약을 복용 중인 분이 많습니다. 견과류의 식이 섬유와 지방은 약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야마시는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약과 가까이 복용하면 수치가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최소 2시간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다섯째, 충분히 씹거나 갈아서 드십시오. 제대로 소화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급하게 삼키면 흡수도 잘 되지 않고 복부 팽만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 20에서 30번 이상 천천히 씹으십시오. 치아가 약하다면 잘게 다지거나 가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키면 견과류는 더 이상 조용한 위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먹어도 특정한 분들은 견과류를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망가지면 끝나는 장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제때 올바르게 바꾸면 신장 기능 저한 분명히 늦출 수 있고 일부 수치는 실제로 개선되기도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7세 김영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은퇴한 간호사이셨습니다. 3년 전 만성 신장질환 3기 진단을 받으셨고 사구체 여과 GFR 수치는 47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투석을 해야 할까 봐 두려워하시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본인은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매일 브라질 너트와 아몬드를 드셨습니다. 노화 방지와 건강이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견과류들이 신장에 조용한 과부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위험 견과류를 중단하도록 권했고 보다 안전한 선택으로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피카노월 호두 2에서 3쪽 갈아놓은 아마씨 1큰술을 요거트에 섞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 충분한 수분 섭취, 약과 간격 유지 충분히 씹기. 3개월 후 검사에서 GFR은 47에서 50로 올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57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이 동일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도, 기저질환, 혈압과 당뇨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신장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야 할 견과류 3가지. 올바르게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 3가지. 그리고 노년의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 어르신께서는 매일 견과류를 드시고 계십니까? 집에 있는 견과류 중 위험한 종류는 없습니까? 오늘부터 올바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신장, 약알료, 부종식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답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자녀와 손주 곁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